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심하게 짧은 네 번째 발가락의 단지증의 수술 중에서 짧은 외고정법을 시행한 후에 내고정법으로 바꾸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지증은 뭐고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의 짧은 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네 번째 발가락이 원래는 다섯 번째 발가락보다는 길고 세 번째 발가락보다 약간 짧은 정도로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확 짧은 거죠. 그래서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가락이 짧은 병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모형을 보면 발가락은 발등뼈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발가락 뼈도 좀 짧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 발등뼈가 짧은 겁니다. 이 발등뼈가 짧다 보니까 발가락이 이쪽으로 밀리면서 발가락 자체의 길이가 짧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실제로 이러한 분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세 번째 중족골, 즉 요 발등뼈는 이만큼 긴데 네 번째가 너무 짧잖아요. 세 번째 발등뼈에 비해서 네 번째 발등뼈가 과도하게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증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먼저 발가락의 위치가 제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발가락하고 부딪히거나 신발하고 부딪히면서 발가락에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이 중족골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발 앞쪽에 다른 부위로 압력이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몸의 중족골을 보시면 보세요. 이게 이제 정상 환자의 중족골의 길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비슷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발에서 섰을 때 우리 몸이 발을 이렇게 걷잖아요. 이 길이가 조화를 이뤄야 압력이 부드럽게 전파가 되는데, 얘는 길고 얘만 훅 짧아버리면 압력이 요 두 군데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걸을 때마다 이 부위에 압력이 집중이 되니까 여기에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발 앞부분에 통증, 즉 중족골통이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발의 모양 변화로 인해서 심리적이랑 사회적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특히 양말을 벗는 적이 없다, 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갈 수가 없다. 왜냐면 양말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이나 심리적 제약도 꽤 많이 환자분의 불편감을 야기하는 원인입니다. 자, 오늘은 심한 다지증 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주제인데요. 모양 및 증상이 어떠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환자는 젊은 남자 환자였고, 사진에서 보시면 2cm 정도 짧은 중족골과 발가락 발 앞부분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이 짧았어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면 이 4중족골이 3중족골에 대해서 2cm 정도 짧은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환자는 발가락 통증이 있었고 발 앞부분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지증이 있고 단지증에 맞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증을 치료를 해야겠죠. 단지증의 치료는 사실은 수술밖에 없어요. 이 짧아진 중족골, 이 부분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외고정법과 내고정법으로 나뉩니다.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고정법은 외고전기를 달아서 천천히 늘리는 건데 길이 연장에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외고전기를 너무 오랜 기간 3개월 정도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불편하죠. 내고정법은 한 번에 늘릴 수 있고 외고전기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면 제 손에서는 대부분 한 1.5cm가 한계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2cm 정도를 늘려야 되니까 환자한테 외고정법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싫다는 거래요. 그래서 왜 싫냐 그랬더니 외고전기를 너무 오래 차야 되는 게 싫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하지? 이 환자는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내고정법으로는 내 손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환자한테 외고전기를 짧게 걸어서 늘리고 내고정법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하자. 그러면 외고전기를 일주일만 차도 되고 병원에서만 차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환자분이 외고전기를 찬 거를 볼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환자가 그때서야 이제 승낙을 하고 외고전기를 차고 짧은 외고정법 후 내고전기로 전환하는 내고정법 수술을 하는 이러한 수술법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짧았던 발가락을
외고정기를 통해서 늘린 거죠. 늘어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내고정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째 보면 이 짧은 발가락이 길어졌고 발가락의 길이가 조화를 이루는 게 확인이 되고요. 걷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 수술 후 통증이 없고 변형 교정이 좋은 상태가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젊은 남성이고 걷거나 운동 후에 발가락 및 발의 앞부분의 통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단지증인 걸 알고 있었어요. 발가락이 짧은 거를. 그래서 외견을 봤죠. 외견을 봤더니 이 네 번째 발가락의 뿔이 시작하는 부위가 확 아래쪽으로 처져 있죠. 세 번째 발가락에 비해서. 그러니까 눈에 일단은 확 띄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발등 쪽으로 확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발가락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주변 발가락과 부딪히고 위로 들뜨면서 신발과 부딪혀서 발가락에 통증이 있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중족골, 발등뼈의 길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여기가 2cm, 네 번째가 2cm나 짧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발등뼈 쪽으로 이 중족골의 머리 쪽으로 압력이 집중이 되면서 여기에 통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정리를 하면 단지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의 위치로 인해 발가락 통증이 있었고 중족골의 길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압력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생기는 중족골통이 있었습니다. 즉, 이 모든 통증의 원인은 네 번째 발가락이 짧은 거, 그러니까 즉 이 발등뼈가 짧은 게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치료를 하려면 당연히 짧은 중족골을 연장하는 수술이 제일 적절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길이 연장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 방법은 외고정법이 있고 내고정법이 있는데요. 외고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외고정기를 뼈에 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늘려요. 3개월에 걸쳐서. 그러면 천천히 늘리면서 그 늘어나는 부분이 자기 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외고정법이 있고요. 이러한 외고정법은 외고정기를 3개월간 착용해야 되는 건 단점이에요. 환자가 매우 힘들고 주변 시선도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 일단은 길이 연장이 거의 한 2cm에서 2.5cm까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자, 내고정법은 수술장 안에서 1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뼈를 자른 다음에 벌리고 그 사이에 골반골을 채취를 해서 끼워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한 번의 수술로 가능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시선이 문제가 안 되고요. 외고정기를 차는 불편감도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다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생을 짧게 살아온 이 살을 다 그렇게 한순간에 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연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환자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2cm가 짧잖아요. 그래서 변형이 심하니까 길이 연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외고정법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3개월간 외고정기를 차는 것도 내는 너무 불편하고 주변의 시선도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병원에서 짧게 일주일 정도만 외고정기를 차서 길이를 일단 충분히 늘리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은 환자분의 자가골 이식을 하는 내고정법 수술로 채워넣고 고정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서 환자분이 거기에는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했죠. 짧은 외고정법 후 내고정법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수술의 목적은 외고정법이 길이 연장은 장점이지만 외고정기 착용 기간이 긴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외고정기의 착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길이 연장은 확보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수술이고요. 일단 1단계로는 먼저 외고정기를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이 상태로 입원을 해서 입원하는 당일에 발하고 발목만 마취를 해서 외고정기를 착용합니다. 착용했을 때 일단 최대한 늘려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5번째 발가락보다 4번째 발가락이 짧은데 최대한 늘리면 일단 5번째 발가락보다는 조금 길죠. 요게 한 1.2cm 정도 늘어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일주일 정도 하루에 1mm에서 1.5mm씩 계속 늘려줍니다. 그러면 2cm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5번째 발가락보다 4번째 발가락이 이제 한 5mm에서 6mm 정도 더 늘어나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일주일간 천천히 추가 연장을 통해서 거의 한 2cm까지는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고정기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외고정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고정기를 제거하고 2cm 정도 요 빈 공간의 길이를 확인을 해서 2cm인 걸 확인을 하고 골반뼈에서 그만큼의 골반뼈를 띄어요.
그래서 이 골반뼈를 여기 빈 공간에 넣어주고 철판과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거죠. 추가로 핀까지 고정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2cm 정도 늘려있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러한 빈 공간을 골반뼈를 통해서 이제 채워 넣는 거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중족골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뼈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단지증의 짧은 외고정법 후 내고정 수술의 과정 및 재활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입원 기간이 좀 길어요. 10일에서 11일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입원을 하고 7일간 연장하는 거를 병원에서 합니다. 그럼 연장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외고정기 앞에 이렇게 돌리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내고정 전환 수술을 하고 3일간 통증 조절을 하고 기부스하고 퇴원하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10일에서 11일 정도 돼요. 그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면 입원하는 당일날 아침에 입원해서 발하고 발목 마취하고 간단하게 발하고 발목만 마취해서 외고정기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뼈를 끊어서 1차 연장을 해요. 요때 한 1.2cm 늘어나고요. 이 수술은 40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천천히 늘리죠. 그래서 2cm 정도 늘린 다음에 충분히 늘려졌다 하면은 내고정 전환 수술을 하는데 척추 마취하예요. 이건 왜냐면 골반뼈를 띄어야 돼서 그래요. 골반 쪽까지 마취가 돼야 되니까 척추 마취를 하고 이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 중족골이 짧으면서 발가락이 짧았던 환자가, 짧게 보였던 환자가 수술 후에 보시면 발가락의 길이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고 중족골도 길어져 있고 뼈가 다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째 환자분의 발걸음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이러한 그 단지증의 모든 수술은 빈 공간에 이 긴 공간을 늘리고 거기에 뼈가 다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본 것보다 통기부스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2개월간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수술한 뼈가 완전히 붙고 일상걸음에 복귀해요. 환자도 마찬가지로 6개월째 제 외래에 오셨을 때 더 좋은 발 모양을 보여주셨고 수술 전 통증도 없고 발 모양도 좋아서 내가 이제 양말도 자신 있게 벗고 찜질방 이런 데 다 갈 수 있다. 그리고 걸은 후에 또는 운동 후에 아팠던 발가락 통증하고 발 앞에 있는 통증도 다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발 모양 진짜 좋아졌죠? 이 발에서 이 발로 이렇게 됐으면.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하게 짧은 네 번째 발가락 단지증의 수술, 짧은 외고정법 후 내고정법 수술. 자, 단지증이라는 거는 대부분 발가락 자체가 짧은 게 아니라 중족골, 이 발등에 있는 뼈가 짧은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중족골을 연장하는 게 수술적인 치료가 되고요. 이러한 단지증의 수술은 늘려야 되는 길이가 긴 경우, 그러니까 중족골이 심하게 짧은 경우에는 외고정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외고정기 착용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짧은 외고정법 후 내고정법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단점이지만 길이 연장이 되고 외고정기 착용이 짧은 건 장점입니다. 환자분의 이런 수술의 과정은 10일간 입원을 하고요. 외고정법 및 내고정법 두 번의 수술을 진행을 하고 수술 후 2개월간 통기부스와 목발을 시행하면 좋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단지증은 대부분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육체적인 증상은 없지만 심리적인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간에 환자분의 생활을 제약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게까지 만들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전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고 이 동영상은 제가 환자분에게 직접 제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